자, 이게 지금 그 영업용 홍보용 블로그가 아니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금 쓰는 블로그예요. 이 블로그를 찾으실 때 그냥 네이버에서 한문진 제 이름 검색하시면 이렇게 한문진 검색하시면은 이 네이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링크도 부자부동산 아카데미 밴드에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밴드에서 바로 링크하셔도 되는데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찾으시면 자 여기에 공지에서 리츠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 매물 검색 링크라고 나오죠.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상가 건물 매매 물건 문의, 뭐 상가 임대라든지 이런 문의는 639-9903 요 직통전화번호거든요. 담당자. 그 다음에 901에서 3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현재 상가 수강생이라고 하시면 집원 등 친절히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상가는 공동중개를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가 매매나 상가 임대는 공동중개를 안 해요. 부동산 업계에서 잘 안 하려고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물건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 금액이 500억짜리인데 그 500억짜리 건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하면 안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여기 현재 상가 수강생이라고 하시고 전화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광고가 한 450개, 460개 정도 항상 광고가 한 500개 가까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건물 매매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매매 누르시고 매물 전체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냥 건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 22억, 16억, 11억, 10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고 이 내용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면 회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담당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쪽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현재 상가 수강생이라고 하시고 제 이야기 하시고 이야기 하시면은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만일에 친절하게 잘 이야기 안 해주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뭐라 할 테니까. 네.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계시는 분들이 다들 인성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친절하게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매물 특징에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네이버 부동산 광고가 넘사벽이거든요. 어떤 광고보다도 특히 아파트는 뭐 아실이나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광고는 일단 네이버 광고가 커요. 그런데 물건 개발하는 요령을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사용승인일 나오죠. 사용승인일 2015년 건축면적 나오죠. 건축면적 연면적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면적 나오죠. 그럼 이 면적을 부동산 디스코 앱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돋보기가 있거든요. 돋보기를 누르면 나중에 하세요. 예, 돋보기를 누르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누르면 건축물 대장 검색이 나와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검색에 사용승인일 2014년부터 16년, 뭐 2015년 이렇게 하든지 건축면적 뭐 418부터 420 이렇게 하든지 연면적 3572부터 75 그 다음에 대지면적 뭐 542부터 545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해서 물건을 검색을 하면 이 물건 주소가 딱 튀어나와요. 야, 그래도 고개 끄덕여 주시니까 좋습니다. 아니,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건데, 너무 다 알면은 제 밥그릇 다 나눠줘야 되니까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보세요. 상가 건물 매매는 위치 노출 안 하거든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안 나오잖아요. 이 물건 내용만 가지고 이 물건이 어디 있는 건지
주소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부동산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되는 앱을 활용하시면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면 저기 죄송하지만 그 우리 부동산과 전혀 관련 없는 그냥 일반인 손 한 번만 좀 들어주실래요? 예.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그 공표 아니면 꼬표는 손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예, 수업의 반응을 보고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팁을.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하든지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부동산과 여하튼 관련된 일 쪽에 좀 있다.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아까 손 안 드는 분 빼고 다 드는지. 예, 우리 저쪽 선생님은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수업 반응이 좋아서 제가 다 아시는 거지만 또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나가면 사실 안 되는 내용 같아요. 저기 한 10년, 15년 아니 괜찮습니다, 대표님. 10년, 15년 동안 상가 일을 해도 제가 방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물건 개발, 물건 지유 작업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소유주 핸드폰 번호 알면은 전화해가지고 그냥 이 광고 내용을 보고 전화를 하잖아요. 여기 광고 내용이 어떻는지 내용을 보고, 보고, 배도수는 뭐 190만 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내용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그 소유주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소유주 연락처만 알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부동산이 자, 만일에 150억짜리를 매매를 하는데 150억짜리 매도자 한 대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매수자 한 대에서도 수수료를 받으면 최소한 수수료를 좀 깎고 절충 보고 해도 대충 수수료가 2억은 되겠죠. 그럼 한쪽에서 수수료 1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공동중개하려고 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자기가 양타 치려고 하겠어요? 당연하게 양타 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1억이면 그냥 벤츠 되게 싼 차 그냥 한 대 사는 건데 요즘 벤츠 차 한 대 뭐 좀 싼 것들은 8천만 원, 9천만 원에도 사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중개 안 하고 자기가 물건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부산에만 물건만 개발하는 개발 전문 브로커들이 한 1000명은 넘게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 광고를 띄우잖아요. 많이 위치 노출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넣어서 한 달 딱 지나면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노출로 광고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위치 노출을 안 해도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요 면적만 탁 넣어서 부동산 디스코에서 검색해서 딱 하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뭐가 안 되던데 또 이러니까 뭐가 안 되던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될 때는 자꾸 경험을 해서 하다 보면 그런데 부동산 디스코에 관한 유튜브 강의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 강의에 디스코가 할 때 안 올라가 있어요. 너무 시크릿한 거니까 안 올라가 있죠. 그러면 물건이 왜 안 나오지라고 보면 밑에 집합 건물로 체크되어 있다든지 그럼 집합 건물을 체크된 걸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게 대충 예를 들어서 양산시 어디다 이러면은 아니면은 서면 오타리다 이러면 부전동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코에서 먼저 위에 검색을 부전동을 먼저 넣어요. 부전동을 넣고 부산시 부전동 넣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검색을 딱 눌러서 하면은 바로 탁 뜨거든요. 그러면 검색의 범위를 넓히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5개, 10개 나와요. 그럼 5개, 10개 중에서 이 내용하고 정확한 면적의 물건을 찾으면 그 지번이죠. 그러면은 반응을 잘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드리는 게 건물의 현장에 가면 소유주 전화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전화번호가 법적으로 붙어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만일에 소유주의 전화번호가 아니면 소유주의 가족이든 소유주의 며느리든 사위든 아니면은 그 회사의 직원 관리자든 간혹 가다가 소방
그 관련되는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소유주 전화번호예요. 그러면 자,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냥 일을 하면 저희들 이렇게 그 가세 표준 이렇게 떼면 바로 나오잖아요. 가표 부가세 신고한 거 떼면은 뭐 2, 3개월 동안에 3억, 4억 이렇게 수수료 신고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공동중개가 아니고 만일에 양탈 쳤으면 한 10억은 넘었을 거예요. 한 두세 달 동안 수수료 들어오는 것들만. 그러면은 물건을 한 1000개 정도 개발을 해서 꾸준히 1000개 정도를 개발해서 거기서 생긴 손님이 한 1000명 정도 있고 물건 1000개, 손님 1000명 이래 있으면은 일은 저절로 돌아가겠죠. 물건 1000개 중에서 저희가 지금 광고를 지금 대충 뭐 줄이고 해서 광고 낼 거 10개 중에 한 개도 안 내거든요. 근데 광고를 예를 들어서 한 500개, 1000개 낸다. 그럼 그 광고로 인해서 전화 오는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손님이 찾는 물건을 찾아주고 광고 내용의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계약이 쉽게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상가 건물 매매나 임대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이 되는 사람은 처음 전화 받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전화 받고 나서 보통 거의 일주일 안에 계약해요. 절반 넘게는. 그리고 물건이 만일에 그 오픈되어 있는 물건 있잖아요. 위치 노출되어 있는 내가 자신 있게 차고 나갈 수 있는 물건. 위치 노출되어 있는 물건 같으면은 위치 노출되어 있어서 그 물건을 보고 전화를 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이 쉽게 일어나요. 쉽게. 그러면 계약 10명 중에서 10개가 일어나면은 상가 건물 매매를 하는데 10개가 일어나면은 10개 중에 보통 7개, 8개는 보통 일주일 안에 계약돼서 끝나요. 나머지 두세 개는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죠. 물건을 10개, 20개도 보여주고 온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뭐 잘 안 사는 거죠. 또 다른 거 없냐. 그래서 손님을 대할 때도 한 3번 정도 만나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던져놓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만일에 상가 건물 매매를 50억짜리든 3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200억짜리든 토지 매매는 하다 보면은 금액 단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500억,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차피 한 달에 3, 4개만 계약해도 수수료가 1억 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한 달에 3, 4개만 계약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 되는 손님이나 돈 되는 물건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건 개발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네이버에서 물건을 이렇게 보고 만약 저희 회사 물건 같으면은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다 보시고 그냥 현장 가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전화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다 거의 소유주예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없더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못 찾아서 그렇죠. 만일에 건물에 보통은 1층에 붙어져 있거든요. 1층에. 왜냐하면 불났을 때 연락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불났을 때. 위험한 거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그 건물이 규모가 좀 있어서 경비실이 있다든지 주차 타워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이나 주차 타워 그 근처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전화번호 있어요. 지금 손을 잘 들어주셔서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 정도의 내용인데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건 개발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500개 넘게는 충분히 올해 안에 자기 물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기 물건을 500개 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직원이 많다. 그러면은 제 회사에 있는 전무님 중에 한 분이 부동산 디스코에만 광고를 한 200개 정도 올리는데 매달 업그레이드 되는 뉴페이스 손님들이 상가 건물을 사겠다, 토지 뭐 사겠다는 손님들이 보통은 한 50명 넘게 생기거든요. 다 위치 비노출인데. 위치 노출하면은 보통은 5배 이상 손님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 노출됐을 때는. 부동산 디스코는 중개보조원이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전화번호를 바로 내서 바로 전화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대표번호 하나, 개업공인중개사 휴대폰 번호 하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전화를 못 받죠. 근데 이렇게 밑에 설명이 이제 담당 공인중개사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해도 이쪽으로 전화 안 하고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전화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전화 못 받죠. 그러면 직원들이 50명씩 100명씩 있는 회사에서 콜센터처럼 여직원이 전화 받아서 대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손이 놓쳐버리죠. 그리고 광고가 A라는 부동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B도 나와 있고 C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서 광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빨리 대처를 안 하면은 손님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부동산에 벌써 전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물건 개발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네이버에서 물건 보고 매매나 임대나 보고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쉽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희 사무실에 아직 대학생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전문공학 공대 쪽을 지금 이제 마지막 졸업반인데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법을 그냥 딱 알려주고 제 수업을 또 듣거든요. 매일 물건 개발을 해서 올려요. 매일. 집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는 일이 바쁘니까 집에서 또 막 해서 올려요. 네이버에서 물건 보고 집원을 임대 물건들은 위치 노출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임대 물건들은. 그럼 임대는 위치 대충 보고 바로 집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임대 물건은. 그럼 주소를 파악을 해서 그러면 로드뷰를 보는 거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이나 로드뷰를 볼 때 6개월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그러면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면 모든 공부 서류는 다 나와 있죠. 공적 정보에 관련된 서류. 그러면 이 소유권이 언제 취득했는지, 이 소유권을 지금 현재 이 건물 소유주가 10년 전에 취득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로드뷰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다 있거든요. 임대를 놓기 위해서. 소유주 전화번호에. 그럼 소유주 전화번호 바로 따죠. 그럼 전화해가지고 광고 내용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쪽 물건에 관해서 좀 관심 가지시는 손님들도 있고 한데 혹시 저희가 중개 같이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면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저희 손님이 바로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가 임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상가 매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혹시 광고를 내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명함 보내드리고 인사하고 관리하면서 하다 보면은 물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로드뷰만 보시면 돼요. 로드뷰에 다 있어요. 소유주 플랜카드 붙여져 있는 전화번호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팁. 예, 저희 직원이 처음에는 월세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하다가 제가 직원한테 이제 일을 하면 핀트를 잡아주죠. 핀트를. 자, 10시간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버는 거하고 10시간 일해서 1000만 원 버는 거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10시간 일해서 1000만 원 버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자, 물건 개발할 때 무조건 네이버에서 볼 때 매매든 임대든 금액 높은 순으로 봐라 라고 하죠. 그러면 금액 낮은 순, 높은 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를 만일에 부산 진구에 있는 임대 물건을 본다. 그러면 금액 높은 순으로 해서 먼저 보면 월세 1,500, 월세 2천만 원, 뭐 2억에 1,500, 2억에 2천만 원 이런 것도 있고 뭐 보증금 1,000에 월세 30 이런 것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 높은 순부터 해서 보다 보면 그럼 그런 물건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하다 보면 만일에 2억에 월세 뭐 1,500이다 이러면은 이걸 양타 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아무리 적어도 한쪽에서 뭐 한 1,몇백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약 하나 했을 때 2천만 원짜리 계약하는 거나 수수료 200만 원 나오는 거 계약하는 거나 일의 비중이나 노력이나 시간의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수수료 200만 원짜리 나오는 게 2시간 걸리면 수수료 2천만 원 나오는 게 20시간 걸리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 되는 걸 하셔야 되죠. 물건 개발할 때 어떻게? 금액 높은 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내한테 있는 손님이 찾는 거 위주로 보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되는데 꾸준하게 물건 개발하는 방법은 금액 높은 순부터 해서 돈 되는 거 위주로 먼저 개발해서 나가셔야죠. 야, 이런 이야기 나도 할 수 있겠다. 예.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죠. 실천을 하느냐. 지금 다른 지금 생각 강의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수업 듣는 분들 1년 수강료를 다 내고 듣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대부분이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시고 상가 매매나 상가 임대만 전문적으로 한 20년씩 최소한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듣고 있어요. 왜 듣고 있겠어요? 자기가 상가를 10년, 20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때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흘러나왔던 것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흘러가는 것 같고 이야기하니까 공감대가 너무 형성이 되고 왜 진작 내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안 했을까? 그러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건데 사고도 안 터지고 소송도 안 걸리고 문제도 없었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이고 다 아시는 건데 뭐 오셔서 또 들으시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수업 프린트물을 매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했던 수업 내용을 가지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강의를 뭐 25년씩 30년씩 가까이 했지만 그래서 매주 시사성 있는 거 하고 미리 만들어서 그래서 1년 동안 수업을 쭉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요 2달 동안 수업에 굉장히 진짜 6개월, 7개월 동안 내용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못한 내용들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비공개로 바꾸기 전에 그냥 보세요. 경매나 공매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요 2달 동안 제가 달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극히 기초적인 내용만 체크만 잠깐 하고 물건 위주로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또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상가 중개 실무 위주로 일부러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다른 수업반에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안 되시가지고 그래서 상가 위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단 중개 실무 위주로 가는데 일반인들은 중개 실무 위주의 내용을 아시면 일반인들은 그 정도를 아시면은 내가 상가를 팔 때, 살 때, 상가주택을 팔 때, 살 때, 건축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때, 또 짓고 어떻게 임대를 놓고 팔 때 굉장히 더 전문가처럼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물건 개발하는 것도 일반인들도 보고 내가 5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소유주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5천만 원 줄 걸 자기가 직접 해도 되죠. 여기서 배워서. 오늘 퇴학 조건 기초만 하고 그리고 지금 수강 등록하신 분 대부분이 다 다음 달까지 같이 수강 등록을 하셔서 2달은 거의 다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럼 다음 달에 제가 또 좀 보완해서 내용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퇴학 조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제가 다시 조금 자료를 조금 편집해서 다시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그냥 쭉 읽고 가고 다음 달에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갈 건데 그러면 물건 개발하는 거 알았죠? 손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손님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2-3달 뭐 이래 하면 손님 뭐 기본적으로 한 뭐 500명에서 1000명 생겨요. 2-3달 하면 새로운 손님들이. 그럼 광고만 잘 내시면 돼요. 광고만.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잘 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물건 개발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 물건은 있잖아요. 물건 1000개 개발하는 거 한 달만 돌아다니고 1000개 개발해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걸어서 다니면서 플랜카드 붙은 것만 보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플랜카드 붙은 거 전에서 하는데 그 소유주가 플랜카드 붙여놨다고 해서 내가 광고를 낼 때 위치를 비노출로 낸다. 그러면 안 돼요. 위치를 노출로 내고 그 다음에 손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전화 통화의 목적은 브리핑 설명이 아니고요.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손님을 안 만나잖아요. 그럼 계약 성사율이 적어요. 손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바로 안내를 가셔야 되는데 안내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안내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너무 막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번이나 주소를 그냥 알려드리세요. 알려드리시면서 꼭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회사 이사님이 이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생각을 좀 했으면 안 놓쳤을 건데 권리금이 한 2억 되고 월세가 뭐 한 1,500만 원 되고 이러면은 양타 치는 물건인데 수수료가 2천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한의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진행할 때는 소유주가 플랜카드를 안 붙여놨는데 나중에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한의원을 하려고 하시는 원장님이 소유자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근데 담당 이사님은 그 손님을 못 봤죠. 믿고 이제 해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꼭 그 손님한테 거기 그 소유주 플랜카드 붙여져 있는 거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고, 반대로 이 손님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할 것 같다 그러면 소유주한테 전화해서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려서 이거 한의원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혹시 전화 오면 저희 손님인 걸로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라고 그 말만 남겨놨으면 수수료 거의 수수료 3천만 원 안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로 해서 우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저희가 절충해 드리려고 했던 내용대로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는 임차인이 우리가 계약서 쓰는 것에 관해서 오케이 하면은 자기는 당연히 수수료 줄 거고 한 개 층만 임대 놓을 게 아니고 다른 층들도 임대를 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임차인하고 이야기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임차인은 아니 우리 얼굴 봤어요? 내 얼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플랜카드가 소유주 번호가 붙어져 있다고 해서 비노출을 내면 전화가 10통 올 게 한 통도 안 와요. 일단은 전화가 와야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안 오는데 뭘 해요? 전화가 오도록 이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위치 노출이냐 비노출이냐, 이거는 임대는 위치 노출로 무조건 광고 내셔야 돼요. 매매는 위치 노출하는 순간 한 달 지나면 물건 다 풀려요. 자기가 핸들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노출할 건지 비노출할 건지 하시고, 임대는 그냥 플랜카드만 보고 쭉 돌아다녀도 물건 1000개를 한 달 만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돈 되는 것들을 조금 전화 올만하고 돈 되는 것들을 한 100개, 200개 광고를 내시면, 그러면 네이버 광고도 내고, 부동산 디스코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공짜예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 부동산 디스코 광고가 부산에 지금 한 3배 증가했어요. 수업 들은 분들만 자임하면 될 건데, 또 친구 공인중개사, 친구 소장님 아는 분, 또 아는 분한테 이야기도 해가지고, 야 부동산 디스코 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던데 전화 바로 올 수 있는데 무료인데, 지금 광고가 3배로 커져가지고 저희 회사의 전무님이 야 수업 시간에 그 제발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되느냐 부탁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제가 진짜 욕들어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는가 하면 그 전무님은 자격증이 없고 와이프가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디스코에 지금 광고 제일 많이 내고 있는 남자 여자 2명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정무님이라고 계신데 그쪽에서만 다 해요. 근데 본인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전화번호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낼 수가 없잖아요. 중개보조원은. 예. 그래서 와이프가 한다고 하지만 본인은 상가 일을 한 15년 했는데 와이프는 이번에 자격증 따서 남편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광고비가 무료잖아요. 근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예, 유료화되죠. 그럼 유료화되면 또 무료를 뭘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짜 광고만 이분은 찾아다니세요. 공짜 광고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앱이 적어도 한 4, 50개는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뭐 아파트를 하든 상가를 하든 많이 쓰는 그런 앱들이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유료화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뭘 팔려고 하면 이거 얼마쯤 될까요? 라고 대충 얼마쯤 될까요? 은행에서 감정하면 얼마쯤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플래닛이나
밸류 쇼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주소하면은 출전 감력가 나오잖아요, 바로. 근데 이게 전에는 공짜였는데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유료화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가지고 물건 찾는 방법에 관한 앱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동산 디스크는 공짜인데, 앞에 원래 썼던 랜드 뭐 이런 게 있어요. 랜드북 뭐 이런 게 있는데, 유료화로 바뀌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래 하다 보면 유료화로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공짜로 해줬다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짜로 쓸 수 있을 때 부동산 디스코 활용 잘 하시고요. 부동산 디스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부동산 디스코 하면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부동산 디스코 앱을 나는 폰에 깔려져 있지도 않고 바탕화면 메인에 깔려져 있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분은 제가 거의 못 봤는데, 그래서 그 부동산 디스코 배우선 대표님이 부산에도 내려와서 몇 번 강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같이 만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니까, 잘 모르시면은 부동산 디스코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강의 나온 것도 좀 보시고, 꼭 그걸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용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공적 정보에 관한 서류들이 다 통합돼서 다 나오죠. 그러면 물건 개발하는 방법 알았죠? 그런데 자, 임대 물건을 100개를 찾잖아요. 임대 물건을. 그러면 100개 중에서 10%에서 20%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매매를 해요. 자, 다시 임대 물건으로 임대로 내놨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는 매매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임대 플랜카드만 쫙 보고 물건 개발을 임대 위주로 했는데 혹시 매매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매매를 10개 중에 한두 개는 하면, 그럼 한 달만 돌아다녀도 물건 1000개, 금방 플랜카드만 봐도 1000개 찾거든요. 근데 이왕 현장 나간 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남구를 나간다, 아니면 뭐 동구를 간다, 동래구를 간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금액 높은 순부터 쫙 해서 위치 탁탁탁탁 체크해가지고 금액 높은 순부터 해서 먼저 가서 현장 가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관리자 전화번호 체크해서 소유주 전화번호 해서 전화하면 되겠죠. 이왕 간 김에 오늘 동래구 가고 내일 서구 가고 그 다음에 기장군 가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동래구 갔다가 기장구 갔다 이러면은 일 멍청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장 쪽으로 갈 때 기장 해운대 쪽 쫙 몰아서 한꺼번에 다 보고 오셔야죠. 그럼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해서 하시는데, 이왕 나간 김에 금액 높은 순부터 해서 체크를 해놨다가 그 현장을 같이 보면서 물건을 하는데, 임대 물건 중에서 매물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가주택이잖아요. 상가주택이면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건물에. 그럼 이왕 간 김에 뭐 이렇게 집 앞에 뭐 붙이고 올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붙일 때는 부동산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예, 부동산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뭐 중요한 일로 좀 의논드리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 이름은 뭐고 뭐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중요한 일이 뭐지?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와요. 예, 그럼 소유 전화번호 또 따는 거죠. 그러면 건물 규모가 너무 적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전화번호가 안 붙어져 있어요. 건물이 규모가 너무 적으면 어느 정도 규모만 돼도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딱 했는데 가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떼는 거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소유주의 주소가 그 상가 임대나 상가 매매 돼 있는 그 물건에 주소지 돼 있으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만일에 남천동 뭐 101번지 물건인데, 남천동 101번지 물건인데 소유주가 뭐 해운대 무슨 아파트 돼 있으면 해운대에 사는 거지만, 남천동 101번지에 그 상가주택에 주소가 돼 있으면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럼 간 김에 작업하고 오면 되죠. 물건 개발하는 거 쉽죠? 그래서 우리 이 2달 동안 아니 말로 하면 쉽잖아요. 실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지금 그 대학생인 그 여자 이제 공인중개사 한 분이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금액 높은 순 있잖아요. 월세 1,000만 원 밑에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월세 1,000만 원 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제 사무실에 상가임대팀장 한 분이 그 한 달 동안 대충 수수료만 이래저래 오늘 수수료가 이제 하나는 들어왔던데 자기가 이제 다 양타 치면서 보통 하니까 뭐 대충 한 달 동안 수수료 지금 된 것만 거의 3,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팀장님도 상가 임대팀장님도 전에는 수수료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거 하다가 이제는 제가 컨셉을 말씀드렸잖아요. 수수료 1,000만 원 나오는 거나 100만 원 나오는 거나 일의 비중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하는 것마다 계약 하나 하면 수수료가 1,000만 원 넘어요. 계약 건수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봐오고 우리 그 여자 실장님이 이제 이번에 그 한 학기만 더 하면 졸업하는데 수수료 나간 것도 수수료 얼마 받아갔는지도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잖아요. 단순하게 임대 플랜카드 붙은 것만 보고 로드뷰만 보고 그것만 작업해서 가장 단순한 일만 하고 있어요. 뭐 권리금 있는 계약이 아니고 공실인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그냥 가장 단순한 일만 하는데도 한 달에 몇천만 원 벌어갈 수 있겠구나. 1년에 충분히 2, 3억 원 벌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이제 월세 1,000만 원 넘는 것들만 쫙 해서 매일 물건 개발한 거라고 하면서 소유주 번호는 뭐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내용을 올려요. 그럼 타 부동산 광고는 어떻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 등록이 된 거죠. 그럼 물건 등록을 해서 광고를 내면 다른 사람이 다시 그 물건을 등록을 해서 못 하겠죠. 그 물건 등록하는 사람하고 인원해서 해야 되겠죠. 그 물건은. 근데 그런 물건들이 500개, 1000개 쌓이다 보면 1년 안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계약 하나 했는데 자기 수당이 뭐 한 돈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탁탁 떨어지면 일하는 재미가 날 거 아니에요. 자, 생각은 다 할 수 있는데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천만. 자, 어차피 우리 상가 관련되는 중개실무나 상가 관련되는 걸 배우는데 자, 지금 첫 시간에 사실 이 내용은 오늘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손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첫 시작은 내 물건이 있어야 돼요. 내 물건이. 자, 근데 지금 현재 단계 물건이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 물건이 몇천 개가 있거든요. 건물 몇몇 건만 해도. 그러면 제 회사에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시켜 드리겠다고요. 여기 수업 받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강의 듣고 있는 수강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직 대학생인 그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예, 그럼 친절하게 잘 컨셉이 친절해요. 상냥함 그 사람. 그래서 말을 참 잘해요. 예, 물건 작업할 때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물건 없을 때는 도움을 받아서 하고요. 그 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부동산 몇십 군데에서 매일 물건들이 들어와요. 뭐 골프장 뭐 몇천억짜리, 뭐 땅 뭐 몇천억짜리, 건물 뭐 종류대로 금액 싼 것부터 높은 것까지 해서 물건들이 쫙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제 회사에 손님이 많고 물건을 손님 말고 다른 부동산에 물건을 안 뿌린다는 걸 아니까 물건을 저희는 뿌리지는 않거든요. 우리 물건 같은 몰라도 다른 부동산 물건을 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교육기관에 만난 분한테는 오픈을 해드려요. A라는 부동산에서 저희한테 물건을 줬는데 그거를 우리 손님 안 붙이고 B, C, D 이런 데 부동산을 물건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물건 다 날려버리고 나면 자기가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돼 있는 거는 또 다르죠. 전속중개계약서 돼 있는 거는 물건을 뿌려주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짧은 시간에 찾아가거든요. 전속중개계약된 쪽으로. 우리가 뿌려준 걸로 인해서. 그래서 물건 개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많이 내시고 광고 잘 내시고 자 물건 100개 내봤자 광고 내봤자 17만 원이잖아요. 네이버 1,700원이니까 한 개. 자 그 다음에 물건 광고 낼 때 야 지금 뭐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실천을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물건 광고가 항상 물건 광고를 볼 때는 내가
내는 물건에 관한 광고는 다른 부동산에서 어떻게 광고를 내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인데 4층은 주택이고 1, 2, 3층은 건생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상가주택에 광고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건 검색할 때 아까 상가주택 뭐 건물 뭐 이렇게 있었죠. 이거 어디로 들어가죠? 예. 하여튼 예. 여기 지금 건물로 이제 해서 물건들 쭉 봤잖아요. 건물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네이버에서 이래 됐지만 뱅크라든지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낼 때 보면 쏠 때 네이버로 보낼 때 보면은 뭐 이제 뭐 빌딩 기타 등등 종목이 많거든요. 그럼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 건물도 보고 상가주택도 보고 상가도 보고 검색을 다 하셔야 돼요. 상가주택인데 어떤 사람은 건물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가주택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가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검색하실 때 다 보시고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똑같은 물건들은 아 내가 내고 있는 물건하고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야 다른 부동산에서 낸 광고하고 내 광고하고 비교했을 때 내한테 전화가 올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매물 특징이 한 줄 있죠. 이 한 줄을 안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상업지 뭐 양산 부산대 병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 한 줄은 최대한 풀로 이렇게 다 채워야 돼요. 최대한 풀로. 그럼 이 한 줄을 보고 클릭을 해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줄을 보고 이 물건은 뭐지?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면 일반 상업지역을 강조를 무조건 해주는 게 낫겠죠. 준주구에 있는 건물하고 이종 일반 주구에 있는 건물하고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고 어떤 게 가치가 높겠어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 가치가 높죠. 그러면 장점은 예를 들어서 대로를 접했다든지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가 건물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여하튼 좋은 거는 최대한 어필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 한 줄을 잘 적으셔야 돼요. 이 한 줄. 그 다음에 매물 소개란 있잖아요. 매물 소개란에 내용들을 항상 설명을 잘 넣으셔야 돼요. 예. 매물 특징 한 줄도 있지만 여하튼 이 매물 소개란 요쪽에다가 여하튼 내용을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많이. 그래야지만 노출도 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광고를 이렇게 내실 때 이 한 줄이 제일 중요한데 자, 이 한 줄 중요한 거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여러 개를 다 봐요. 상가주택도 보고 상가도 보고 건물도 보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물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검색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지도 검색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위치 노출된 것만 나오죠. 비노출된 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지도 밑에 매물 목록을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위치 비노출된 것도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전체를 다 보고 내가 광고 낸 문구가 다른 데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시고 최대한 카피해서 응용해서 좋은 말만 다 잡아내야 되겠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무고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금액이 내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제일 싸야 돼요. 자, 만약 이게 28억이다.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29억, 30억, 뭐 31억, 28억 2천 이래 있는데 누군가 27억 올렸어요. 27억. 그러면 27억, 28억, 28억 3천, 29억, 30억, 31억 중에서 어디에 전화하겠어요? 손님이 27억에 전화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내가 절대 높으면 안 돼요. 항상 광고 내실 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허위 매물 신고 광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광고 내기 전에 항상 어떻게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서 아니면 부동산 어떤 앱을 써가지고 실거래가 신고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실거래가 신고 지금 한 달 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광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할 때는 광고를 내기 전에 꼭 광고를 다시 올리기 전에 실거래가 신고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매매됐는데도 광고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철칙으로 자 매뉴얼을 딱딱 만들어서 원칙을 지켜서 하셔야 돼요. 자 광고는 어떻게 남보다 비싸게 내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제일 싸게
네, 제일 싸게. 자, 그 다음에 저 만일에 이 28억짜리가 있잖아요. 28억짜리가 부동산 5군데 나가 있는데 만일에 집주인 확인 매물로 A란 부동산은 돼 있고 B, C, D는 똑같이 다 28억, 28억, 28억이래요. 근데 A란 부동산에서 집주인 확인 매물로 만일에 올렸다. 그러면은 어디에 전화하겠어요, 손님이? 집주인 확인 매물 광고 올린 데 전화하죠. 그럼 집주인 확인 매물로 올리고 나서 소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28억이라고 했지만 이분이 보니까 27억 5천까지도 팔 것 같아. 그런데 부동산 5군데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 변화를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금액 변화를. 광고를 다시 안 내도. 야,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예. 아파트를 만일에 매매를 10억에 냈는데 이걸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뭐 9억, 9억 5천, 8억. 그러면 전에 그 네이버에서 광고 금액 수정하는 폭보다 폭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럼 20%까지는 기본적으로 되죠. 그러면 내가 10억에 올렸지만 8억으로 금액을 수정할 수도 있고 12억으로 수정할 수도 있죠. 20%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집주인 확인 매물 광고를 냈는데 소유주의 성향을 보니까 다른 데는 28억 다 돼 있는데 부동산 5군데 다 28억 돼 있는데 우리가 집주인까지 냈어요. 그런데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한 27억까지도 27억 손에 쥐어줘도 판다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28억을 안 하고 27억 9천 이러면은 집주인까지 돼 있고 27억 9천 돼 있으면 어느 부동산에 전화하겠어요? 가격 싸고 집주인 된데 전화할 거 아니에요. 광고는 철칙이 원칙이 전화가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광고의 원칙이에요. 광고는 어떻게 해요? 전화가 오도록. 근데 내가 광고를 냈는데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 광고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낸 광고에 문제가 있다. 아파트를 광고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집주인 확인 매물로 하면은 더 전화 오겠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면 전화 오겠죠. 그렇죠? 자, 가격을 내가 높게 내면 안 된다.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 확인 매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협조를 얻어서 집주인 확인 매물로 광고를 낸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그러면 보세요. 만일에 이게 경성대 부경되면 대연동이잖아요. 대연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어떤 손님이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해요. 그럼 대연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 한 200개가 나와요. 그럼 200개를 다 보겠어요? 다 못 보죠. 근데 집주인 확인 매물로 광고를 내면은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상위 노출. 그럼 200개 중에서 5개, 10개는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5개, 10개는. 그런데 이제 내 물건이 광고 낸 지 벌써 한 25일 되고 27일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 있잖아요. 밑으로. 최근에 이제 광고 낸 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00개를 다 봐야지만 내 물건을 광고 낸 지 한 달 다 돼가면은 볼 수 있는데 그럼 전화 안 오겠죠. 근데 집주인 확인 매물 내놓으면 메뉴로 쫙 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비주거와 관련된 것은 집주인 확인 매물 활용을 하는 부동산 100개 중에 1개도 없어요. 그럼 남이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이 안 할 때 내가 앞서 나가서 하셔야 되죠. 앞서 나가서. 그러면 전화가 더 많이 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럼 내 거 물건을 팔려고 한다. 자, 100명이 물건을 보고 전화하는 거하고 10명이 물건을 보고 전화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금액에 더 빨리 팔리겠어요? 100명이 보는 게 10명이 물건을 보고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전화가 많이 오겠죠.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배운 거를 응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실무 관련되는 것들을 개인도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응용을 하셔가지고, 아, 내 이거 좀 빨리, 내 아파트를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내 상가를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내 땅을, 시골에 있는 땅을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믿을 만한 부동산에, 아, 내가 집주인 확인 매물 그거 해줄 거니까 다른 부동산보다 우리 소장님 좀 더 믿음도 가고 하면서 또 띄워주는 거죠. 네, 띄워주면서 하여튼 좋은 금액으로 잘 되면 수수료도 좀 더 줄게요 라고 막 또 더 띄워주고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주면서 집주인 확인 매물 내가 클릭해 줄 거니까 집주인 확인 매물로 광고 내세요 라고 부동산을 가르쳐야죠. 그러면 10명이 광고 보고 진행되는 것보다
500명, 1000명이 보고 진행되는 게 내게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물건 팔 때는 부동산에 집주인 항의 매물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뭐 귀찮은데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달라고 해야죠. 부동산에. 야, 뭐 첫 시간, 한 시간 수업 들으니까 다 아는 이게 무슨 강의고 이렇겠지만 예, 다 아는 거 이야기하노 이렇게 예,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너무 처음부터 딱딱하게 하면 좀 그럴까봐 우리가 수업을 이제 6번 하잖아요. 그렇죠? 2달 동안 6번 하는데 6번 곱하기 3시간 하면 18시간 중에 1시간은 조금 이렇게 좀 개론처럼 가볍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예요. 물건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물건 개발하는 거, 임대, 매매, 상가 들었죠? 그 다음에 광고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들었죠? 광고를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님이 생기고, 손님이 생기다 보면 물건이 없으면 저희 회사에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한 거고, 물건 개발이 점점 해서 쌓이다 보면은 물건을 양탈을 쳐서 하게 되면은 수수료 부분에 관한 어떤 성취감도 크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를 다룰 때는 이왕이면 수수료가 좀 더 큰 거를 다루라는 거죠. 수수료를 좀 더 큰 거를.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올 연말쯤 되면 나 아파트는 전문가인데,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데, 분양권 전문가인데 상가 쪽에서 큰 수수료가 한 5천만 원씩 1억씩 탁탁 생기니까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 올 2달 동안 수업 들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강의하러 온 보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교육기관에서 만난 분들은 서로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물건이 필요해서 여기 전문가가 되어 있잖아요. 물건 개발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물건이 필요해서 어떤 손님이 예를 들어서 80억 정도 되는데 정형외과를 하려고 하는데 대충 위치는 어디 쪽을 선호하고 대로변을 선호하고 이러면서 물건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 서로 믿고, 우리가 여기 또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서로 믿고 물건 다른 부동산에 안 날리고, 원칙이 내 손님이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물건 날리면 안 돼요. 내 손님이 아니면. 예, 그 원칙만 지켜서 서로 믿고 할 수 있으면은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제 사무실에 오시면 물건이 몇천 개 이렇게 프린트물 파일로 딱 정리돼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오픈해드리면은 서로 믿고 도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궁극적인 우리 강의의 목적은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각자의 전문가가 돼서 서로 도와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게 우리 강의 수강의 목적이에요. 예. 단순하게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게 제일 큰 재산이거든요. 예. 손님들 100명 아는 것보다 있잖아요. 정말 전문가인 부동산, 물건 많은 부동산, 이야기만 탁 하면은 그냥 그 물건 설명 바로 해준 정도의 전문가적인 부동산이나 이런 부동산을 손님 100명보다 그런 전문적인 부동산 2-3군데 아는 게 더 큰 재산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돼서 나중에 서로 도울 수 있으면 그게 제가 강의하는 데 제일 큰 보람이 있고, 저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